여러분 이 보시는 이미지가 이게 쉐빙슨입니다. 제가 액티바이저는 쉐빙슨이라는 표현을 이번에 처음으로 제가 액티바이저를 어떻게 표현을 할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갑자기 쉐빙슨이라는 게 떠오르는 거예요.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쉐빙슨은 얼음을 뚫고 나가는 그런 배죠. 쉐빙슨이. 그 얼음을 뚫고 나가서 왜 얼음을 뚫고 나갑니까? 뒤따라오는 배들이 뚫어진 얼음 속으로 얼음의 저항을 받지 않고 순조롭게 항해를 하도록, 그래서 목적지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. 자, 쉐빙슨 액티바이저 역할이 우리 몸에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세 가지입니다. 하나는 여러분 잘 아시지만 나야신 플러시죠. 이 액티바이저를 물에 타서 드시면 이게 혈류를 타고 순환을 하다가 먼저 피부 세포막으로 들어갑니다. 그럼 피부 세포막으로 들어갈 때 이 나야신도 우리 몸의 모든 물질은 세포 안으로 들어갈 때 반드시 수용체를 통해서 들어가요. 그래서 나야신 수용체가 있습니다. 그 나야신 수용체를 통해서 들어가서 그 안에 아라키돈산으로 바뀌어서 PGD2를 분비를 합니다. 그러면 이 피부 세포 안에서 PGD2가 분비가 되면 이게 피부 세포 바깥으로 빠져나와 가지고 피부 세포 바로 주위에 분포되어 있는 모세혈관의 내피세포로 들어갑니다. 그 모세혈관의 내피세포로 들어갈 때 거기에 뭐가 있느냐? PGD2 수용체가 있어요. 거기에 들어가서 모세혈관을 팽창시키면 나야신 플러시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. 그래서 이 나야신 플러시가 지금 액티바이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죠. 이게 쉐빙선이잖아요. 뭘 뚫고? 막힌 모세혈관을 뚫고 들어가는 거죠. 두 번째는 그러면 이 쉐빙선 액티바이저가 막힌 모세혈관을 뚫고 세포 속으로 들어갑니다. 거기에 모세혈관을 뚫고 들어가면 거기 그 모세혈관을 뚫고 잔 거기의 체액의 바다에 세포가 떠 있으니까 집단을 이루면서 그걸 조직세포라 그러는데 그 세포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모든 세포에서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만들잖아요. 우리가 예를 들어 내가 힘이 없다. 힘이 없다는 것은 세포에서 세포의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많이 못 만들기 때문에 그런 거죠. 만성 피로인 분들은 세포에서 세포의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많이 못 만드는 거죠. 생기가 없다. 우리가 뭐 생기가 없다. 그 생기도 마찬가지입니다. 우리 몸의 모든 에너지는 미토콘드리아에서 만든다.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에 이 액티바이저가 들어가면 이 액티바이저가 들어갈 때 쉐빙선처럼 막힌 모세혈관을 뚫고 들어가니까 그때 뭐가 따라 들어옵니까? 혈액이 같이 따라 들어오잖아요. 그래서 그때 혈액 속에 산소가 같이 들어오는 겁니다. 그래서 산소와 또 이 미토콘드리아, 아까 제가 그 미토콘드리아가 아니고 이 액티바이저가 비타민 B 복합체 8가지가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이 비타민 B 복합체 8가지가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에너지를 만들 때 필요한 영양소예요. 이 8가지가 이 영양소가 들어가서 그래서 에너지를 만듭니다. ATP라는 에너지를. 근데 여러분 이 우리가 만든 이 에너지는 대부분 미토콘드리아에서 우리는 저장을 하지를 않아요. 수분내로 다 사용합니다. 그래서 뭡니까? 끊임없이 산소와 그게 필요한 영양소가 계속 들어가야만 에너지를 필요할 때마다 계속 만드는 거죠. 근데 도대체 얼마나 만드느냐? 체중 1kg당 약 1kg의 ATP 에너지를 만들어요. 그러면 50kg인 사람은 50kg의 여성은 하루에 한 50kg의 ATP를 만드는 거예요. 70kg의 남자는 약 70kg의 ATP를 만드는 거죠. 그래서 이게 지금 다른 제품들이 요즘에 뭐 나야신 플러시 현상이 많이 일어나도록 비타민 B3를 함량을 늘린 제품들이 있는데 그 제품의 결점은 뭐냐? 들어가서 거기 들어있는 비타민 B 복합체가 지금 액티바이저처럼
성분과 함량이 적절하게 배합된 게 들어있지 않다 보니까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만들 때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. 그래서 나중에 이걸 오래 먹었는데 나중에 별로 효과가 없는 거 아니에요. 플러시는 잘 일어나는데 그 효과가 없는 거죠. 그래서 그렇게 아셔야 되고요. 또 세 번째 역할, 중요한 역할은 여러분들 혈중 호모시스테인 수치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원래 이 호모시스테인이 혈중에 낮으면은 이 호모시스테인은 독성 아미노산입니다. 그래서 무슨 그러면 몸에서 무슨 문제를 일으키느냐? 혈관을 손상시켜요. 이게 혈관을 손상시키면 혈관 염증이 일어나고 이 혈관 염증이 진행되면서 여기에 뭐냐? 여기에 콜레스테롤이 산화된 콜레스테롤이 붙어서 이게 동맥경화가 되는 거예요. 그러면 혈중의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낮으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 그러더라도 혈관이 동맥경화가 진행되지 않는 겁니다. 근데 이게 이 이론을 1960년대에 하버드 대학의 그 박사가 이거를 발표를 해가지고 1년 동안 엄청난 호응을 일으켰는데 그 박사가 퇴출이 되죠. 쫓겨나서 학위도 잃고 비참한 일생을 마감하는데 그 왜 그랬느냐? 그때 제약회사가 콜레스테롤 이론을 바탕으로 한 그런 약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치료를 하기 위한 이런 모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퇴출시킨 거예요. 그래서 지금도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낮으면은 동맥경화가 진행되지 않습니다. 그죠? 근데 이 동맥경화가 심장의 간상동맥을 협착시키면 심장혈관 질환이 되는 것이고 경동맥을 협착시키면 뇌혈관 질환이 되고 팔과 다리의 말초혈관을 협착시키면 수족냉증이 일어나는 거예요. 그런데 이 호모시스테인은 우리 몸에서 메치오닌이라는 아미노산과 시스테인이라는 아미노산이 서로 이 대사작용을 할 때 중간 대사 분자로 나타나는 게 호모시스테인이에요. 그래서 이게 뭐냐면 비타민 B9, 엽산하고 비타민 B12하고 비타민 B6가 충분하면 이 호모시스테인은 메치오닌이나 시스테인으로 전환을 합니다. 그러면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높을 수가 없죠. 이게 낮다는 것은 뭐예요? 비타민 B6, B9, B12가 부족하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수치가 7 미만이어야 건강한 사람이죠. 우리나라도 별도로 한 2, 3만 원 정도 돈을 내면 혈액 검사할 때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지금 이제 그렇게 이제 검사를 해서 그렇게 간접적으로 이거를 수치를 이제 활용하는데 아직도 현대의학에서는 콜레스테롤 이론을 이야기하지 호모시스테인 이론을 이야기하지를 않거든요. 그래서 지금 액티바이즈의 B6, B9, B12가 이게 이런 역할을 하니까 이 쉐빙선이 결국 뭐예요? 못의 혈관이 막히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. 액티바이즈가. 뭘 가지고?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낮춰서. 이 세 가지 역할을 하는 겁니다. 그러면 이 액티바이저는 아까 말했지만 쉐빙선은 뭐예요? 쉐빙선이 얼음을 뚫고 지나가면 그 뒤에 다른 배들이 따라와서 목적지를 가는 거잖아요. 그러면 액티바이저는 누구를 위해서 쉐빙선 역할을 하나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. 첫째는 뭐예요? 적혈구의 헤모글로빈에 산소가 실려 있잖아요. 그 적혈구 하나에 헤모글로빈 하나에 산소가 몇 개 있느냐? 4분자가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적혈구 7마이크로미터라는 직경 그 작은 적혈구 안에 헤모글로빈이 몇 개가 들어있느냐? 2억 5천만 개가 들어있죠. 그러면 곱하기 4하면 얼마예요? 10억 개죠. 적혈구 하나에 10억 개의 산소 분자를 싣고 다니는 겁니다. 그래서 이게 액티바이저가 모세혈관을 뚫고 가면 이 적혈구가 따라 들어와서 산소를 세포에 공급해 주는 거죠. 또 하나는 비타민, 미네랄, 지방산, 그 다음에 황산화제 이건 표기가 좀 잘못됐구나. 그 다음에 또 세포에 필요한 특정 영양소, 예를 들자면 갤링픽 같은 경우는 연골에 필요한 영양소잖아요. 이러한 영양소가 이 액티바이저가
모세혈관을 뚫어줘야 따라서 들어올 거 아닙니까? 그죠? 그게 PM의, 그러니까 PM의 액티바이저는, PM 제품 액티바이저는 다른 PM 제품들이 세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세빙성 역할을 하는 겁니다. 그래서 PM 제품을 섭취할 때도 반드시 액티바이저는 필수로 꼭 드시도록 추천을 해야만 효과가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요. 그러면 우리가 보통 모세혈관이 우리 몸에 약 70억 가닥이 있는데 우리 몸의 세포는 약 100조 개의 세포가 있죠. 그러니까 70억 가닥의 모세혈관을 통해서 100조 개의 세포에 무엇을 공급하느냐?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는 겁니다. 그럼 세포는 그 산소와 영양소를 가지고 대사작용을 하는 거죠. 더 넓게 이야기하면 생명활동을 하는 겁니다. 그런데 이 모세혈관은 나이가 들면서 서서히 막힙니다. 30대는 30%, 50대는 50%, 70대는 70%가 막히는 거죠. 그런데 우리 몸은 모든 기능이 30%를 밑돌면은 그때부터 질병이 급격하게 나타나는 거죠. 그러니까 그 기능이 한 40%까지 있을 때는 어딘가 몸이 안 좋고 통증은 있고 뭔가 가끔 나타나는데 질병으로까지 나타나지 않아요. 그래서 그러면 그럼 나이가 70이면 그냥 70% 막히느냐? 아니죠. 건강관리를 제대로 하면 얼마까지? 한 30%까지 낮출 수 있는 거예요. 70대가 되더라도 모세혈관이 40% 정도 막히면은 40대의 혈관 나이를 가질 수 있는 겁니다. 그 역할을 하는 게 액티바이저입니다.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책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책에 모세혈관이 있는 그 책에 세포가 떠 있는데 그 세포에게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을 해서 이 세포가 생명 활동을 하고 남는 이산화탄소와 대산화폐를 다시 내보내는 거죠.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생명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.